안녕하세요. 열정토토입니다. 이번 역시 소액으로 고배당 당첨되었네요.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꼭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함께 믿고 응원해주신 분들도 감사하며 오늘 분석도 열정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나고야 구마모토 분석. 홈팀 나고야는 포메이션은 3-4-3이며 야마기시는 전방에서 순간적인 방향 전환과 슈팅 타이밍이 탁월한 자원이다. 모리시마는 중원에서 넓은 시야를 바탕으로 빠른 템포의 패스를 구사하며 공격 흐름의 시발점 역할을 하고 있다. 시야시는 수비라인 앞에서 볼을 끊어주는 커버 능력과 더불어 후방 빌드업, 안정화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나고야는 수비 전환 시 포백 수준의 블록 재정비를 빠르게 이뤄내며 측면, 공간 커버와 제공권 대응에서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공격과 수비 사이 간격이 매우 촘촘하게 유지되며 상대 역습에 대한 대응 속도도 점차 개선되고 있는 흐름이다. 원정팀 구마모토는 포메이션은 3-4-3이며 구마시로는 측면 돌파 후 크로스 타이밍은 좋은 편이나 실질적인 찬스 창출은 제한적이다. 고나가야는 압박이 심한 상황에서 볼 처리 판단력이 흔들리며 볼 간수 능력이 취약한 편이다. 가미마는 수비 가담 시 움직임이 둔탁해지는 경향이 있으며 전방 기동력 대비 후방 전환 반응 속도가 느리다. 전체적으로 구마모토는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상황에서의 커버 플레이가 미숙하고 측면, 수비수의 대인 방어 성공률이 낮다. 공격 전개는 다소 정체된 흐름을 보이며 미드필드에서의 볼 전개 속도 또한 상대 압박에 자주 막히고 있다. 나고야는 수비 블록의 응집력과 공격 전환 속도가 안정적으로 정리되며 전체적인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다. 전방에서의 마무리 능력도 향상되고 있으며 중원 조율력이 확실히 살아나는 모습이다. 반면 구마모토는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고 측면에서의 대인 마킹 실패가 이어지면서 실점 리스크가 반복되고 있다. 공격 전개의 시 템포가 지연되는 장면이 많고 결정적인 찬스까지의 연결 과정도 매끄럽지 않다. 도쿄베르디, 사간도스 분석. 홈팀 도쿄베르디는 포메이션은 3-4-3이며 아라이는 수비진 뒤 공간을 파고드는 움직임이 뛰어나며 결정적인 마무리 능력도 갖춘 자원이다. 사이토는 중원에서 활동량과 볼 배급을 동시에 수행하며 템포 조절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모리타는 측면, 전개에서 활로를 열어주는 크로스 정확도가 높고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위협적인 킥력을 보유하고 있다. 도쿄베르디는 최근 경기에서 하프라인부터 강한 압박을 시도하며 역습 전개 시 이선과의 연계도 매끄럽게 이어지고 있다. 특히 수비 라인과 미드필드 라인 사이 간격이 촘촘하게 유지되며 후반 체력 저하 구간에서도 대형 붕괴 없이 안정적인 운영을 보여준다. 원정팀 사간도스는 포메이션은 3-4-3이며 야마다는 전방에서 침투보다는 볼 소유에 강점을 보이지만 결정력은 다소 떨어지는 편이다. 니시카와는 템포 빠른 상황에서 실수가 잦으며 수비 압박에 대응하는 드리블과 패스 선택이 흔들리는 모습을 자주 보인다. 사쿠라이는 측면에서 넓은 활동 범위를 자랑하지만 크로스 완성도와 수비 복귀 시 집중력에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최근 사간도스는 공수 전환 속도가 느려 역습 수비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측면 라인에서 1대1 대인 방어 실패가 반복되며 실점으로 직결되는 장면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도쿄베르디는 하프라인부터 촘촘한 압박과 빠른 공격 전환으로 경기 템포를 주도하고 있다. 체력 분배와 수비 간격 조절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며 후반 들어서도 집중력을 유지하는 흐름이 강점이다. 반면 사간도스는 측면 수비의 반복적인 실책과 공수 전환 시 속도 부족으로 인해 실점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 전술 완성도와 경기 집중력 모두에서 도쿄베르디 쪽이 앞서는 흐름이 분명해지고 있다. 교토상가 요코하마 분석. 홈팀 교토상가는 포메이션은 4-3-3이며 나가사와는 전방에서 강한 피지컬과 연계 플레이로 버티는 능력이 뛰어난 자원이다. 마르코 툴리오는 측면을 넓게 활용한 돌파 이후 박스 근처에서 침투 타이밍을 날카롭게 가져간다. 페이 후쿠오카는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과 압박으로 템포 조절의 키를 쥐고 있으며 전방과 수비진을 효과적으로 연결해준다. 최근 교토는 수비 전환에서 빠른 위치 복귀와 콤팩트한 블록 유지를 통해 실점을 최소화하는 운영이 뚜렷하다. 특히 홈에서는 전반부터 공격 템포를 높이며 경기를 장악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수비 라인 간격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원정팀 요코하마는 포메이션은 3-4-3이며 사쿠라가와는 제공권은 갖췄지만 발밑 불안과 연계 약점이 분명한 자원이다. 루키앙은 직선적인 돌파 성향이 강하지만 최근엔 전방에서 고립되는 장면이 자주 연출되고 있다. 야마다는 중원에서 볼 배급을 담당하지만 전방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는 패스 정확도가 흔들리는 경향이 뚜렷하다. 무엇보다 수비 조직력이 전반적으로 느슨하며 상대 공격을 억제하기 위한 압박 구조도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다. 최근 경기에서 볼 점유율은 가져가지만 결정적인 찬스 창출이 적고 실점 위험,
지역에서의 집중력 저하가 반복되고 있다. 교토는 홈에서 템포 높은 전개와 함께 수비 블록 간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전체적인 밸런스를 회복 중이다. 공수 전환 속도가 빠르고 중원 주도권 싸움에서의 장악력도 점차 회복되고 있는 흐름이다. 반면 요코하마는 수비 라인의 전방 압박이 느슨하고 후방 빌드업, 시볼 처리, 미스가 반복되고 있다. 공격진도 고립 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중원부터 상대 압박에 쉽게 흔들리는 구조적인 불안이 계속된다. 이런 분들 꼭 말 걸어주세요. 영상에 보이는 것과 같이 4가지 중 1가지라도 해당되면 힘드실 수도 있으니 부담받지 마시고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됩니다. 웃으면서 재밌게 배팅합시다. 마치다 젤비야 도야마 분석. 홈팀 마치다는 3-4-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좌우 윙백의 폭넓은 오버래핑과 박스 투입 타이밍 조절로 강한 압박을 시도하고 있다. 후지오가 중앙에서 제공권과 뒷공간 모두를 위협하며 소마는 좌측에서 방향 전환과 침투 중심의 연계를 전담하고 있다. 시모다는 중원과 최전방을 잇는 핵심 축으로 이선의 타이밍, 침투에 정확한 롱패스를 넣으며 공격 템포를 주도하고 있다. 수비는 3백 라인을 조밀하게 압축하며 상대 롱볼에 대해 전방 압박과 라인 컨트롤로 대응하는 구조다. 이 팀은 초반부터 속도를 끌어올리며 승부의 흐름을 단숨에 가져오는 데 특화되어 있다. 원정팀 도야마는 4-4-2 포메이션을 고수하며 좌우 밸런스를 맞추는 데 집중하고 있지만 전진 타이밍이 늦고 전방 연결이 단절되는 경우가 많다. 와타나베는 타겟형으로서 1차 포스트 역할은 수행하지만 마치다의 3백 압박에선 고립될 가능성이 높다. 테라누마와 사이토는 중원 압박에서 밀릴 경우 제공권과 탈압박 모두에서 우위를 점하기 어렵고 후방 빌드업이 불안정하다. 전술 구조상 측면, 커버에 취약하며 페널티 박스 앞 2선 간격이 벌어질 경우 세컨볼 대응에 치명적인 약점을 노출해왔다. 이번 매치업은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과 수비 집중력에서 명확한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도다. 마치다는 이미 제2 리그에서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 전개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으며 전방 침투 타이밍이 날카롭게 살아있다. 반면 도야마는 실점 이후의 전술 변화 카드가 부족하고 빌드업 과정에서 상대 압박을 벗어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이 경기는 마치다가 초반 압박을 통해 흐름을 장악하고 전반 종료 전 선제 득점까지도 가능한 흐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도야마 입장에서는 후반 조기 교체 카드 외에는 뚜렷한 반격 수단이 없고 기세를 내줄 경우 와르르 무너질 가능성도 상존한다. FC 도쿄 오이타 분석. 홈팀 FC 도쿄는 포메이션은 4-4-2며 나가쿠라는 측면에서 공간 침투와 크로스 타이밍이 살아있는 자원이다. 노자와는 중원에서 넓은 시야를 바탕으로 템포를 조절하며 탈압박 능력도 준수하다. 하시모토는 이선과 전방을 오가며 왕성한 활동량과 중거리, 슈팅 감각으로 공간 활용 능력이 돋보인다. 그리고 무엇보다 핵심은 골키퍼 김승규다. 한국 국가대표 복귀를 노리는 상황에서 눈빛과 동기부여 모두 살아있고 박스 안 결정적 장면에서의 반사신경과 선방 능력은 여전히 월드클래스 수준이다. FC 도쿄는 탄탄한 수비 구조와 함께 공격진이 라인을 끌어올리는 템포 변화를 통해 전방 압박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원정팀 오이타는 포메이션은 3-4-3이며 노무라는 볼 간수 능력은 있지만 템포 전환에서 다소 느린 흐름이 많다. 아리마는 중앙에서 전진 의지는 있으나 상대 압박에 흔들리며 탈압박 과정에서 실수가 자주 발생한다. 야마가사는 측면 돌파 능력은 있지만 마무리 과정에서의 연계가 끊기며 단조로운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오이타는 수비 시 3백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으며 특히 측면, 커버와 세컨볼 대응에서 조직력이 허술하다. 2부 리그 특유의 압박 밀도와 전환 속도 모두에서 일부 팀과의 레벨 차이가 그대로 드러나는 흐름이다. FC 도쿄는 전체적인 경기 템포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을 만큼 구조가 안정되어 있고 전방에서의 압박 타이밍과 측면 전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있다. 골문에는 김승규라는 확실한 안정감이 자리하고 있으며 국가대표 복귀를 향한 강한 동기부여로 인해 경기 집중력 또한 극도로 끌어올려질 가능성이 높다. 오이타는 박스 근처에서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역습 시 공격 완성도에서도 아쉬움이 많다. 수비 구조도 불안정한 흐름 속에 세밀한 전개와 피니시를 허용할 수밖에 없는 매치업이다. 쇼난 시미즈 분석. 홈팀 쇼나는 포메이션은 5-3-2이며 스즈키는 활동량이 풍부하고 제공권 경합에서 상대 수비를 흔들 수 있는 자원이다. 후쿠다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며 볼 배급과 압박 시 기동력을 겸비하고 있는 균형형 미드필더다. 오노세는 측면 돌파와 크로스 타이밍은 뛰어나지만 전개 리듬이 일정하지 않아 기복 있는 플레이가 잦다. 쇼나는 수비 시 5명의 블록을 형성하며 실점을 최소화하려는 구조를 택하고 있으며
공격보다는 역습에 초점을 맞춘 운영으로 상대 실수를 기다리는 흐름을 반복하고 있다. 원정팀 시미즈는 포메이션은 3-4-3이며 키타가와는 침투 타이밍과 결정력은 갖췄으나 팀 전개의 리듬에 고립되는 경향이 있다. 마스자키는 패스 연결은 안정적이지만 압박 강도가 올라가면 탈압박 성공률이 급격히 낮아지는 흐름이다. 이누이 다카시는 경험이 풍부한 자원이지만 과감한 전진보다는 후방 빌드업에 자주 가담하며 전방에서의 날카로움보다는 템포 유지 측면에 집중하는 운영을 반복하고 있다. 시미즈는 공격 전개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박스 앞에서의 결정적인 마무리가 부족하고 수비 시에는 3백 구조에서 커버 타이밍이 애매해지는 장면이 자주 보인다. 양팀 모두 공격보다 안정적인 수비 조직에 초점을 맞춘 흐름이며 빠른 전환보다는 템포를 가라앉히고 중원에서의 소모전을 유도하는 경기가 예상된다. 쇼나는 수비 후 역습에 기대지만 템포 자체가 느리고 공격 전개에서의 날카로움이 부족하다. 시미즈는 점유율을 가져가더라도 실점 리스크를 고려해 무리한 전개는 자제하는 경향이 크다. 공격은 번뜩이지 않고 수비는 두 팀 모두 중하위권 기준에서 나쁘지 않은 안정감을 유지하고 있다. 산프레체, 후지에다 분석. 홈팀 산프레체는 포메이션은 3-4-3이며 저메인은 빠른 돌파 이후 슈팅 타이밍이 예리하고 박스 안에서의 몸싸움도 강한 자원이다. 제르망은 양 측면과 중앙을 자유롭게 오가며 템포 전환과 이선, 침투를 동시에 수행하는 다재다능한 공격수다. 나카무라는 후방 빌드업의 중심으로 전개 패스의 정확도와 수비 블록 유지에서 핵심 축을 담당한다. 히로시마는 템포를 끌어올리는 구간과 속도를 늦추는 타이밍을 유기적으로 분배하면서 공격과 수비 전환 리듬에서 실수 없이 완성된 조직력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원정팀 후지에다는 포메이션은 3-4-3이며 마츠키는 활동량은 많지만 위치 선정에서 애매한 움직임이 반복되고 있다. 아사쿠라는 템포 조절 시 공 소유 시간이 길어지며 압박에 쉽게 무너지는 흐름이 자주 발생한다. 오카자와는 전진성은 있으나 수비 시대인 마크 집중력이 약해볼 없이 무너지는 장면이 잦다. 후지에다는 3백 전환 이후 라인 간 커버 타이밍이 느리고 특히 좌우 측면의 수비 로테이션이 느슨해 박스 근처 크로스나 세컨볼 처리에서 실점 위협을 자초하는 전개가 반복되고 있다. 산프레체 히로시마는 전방부터 중원까지 압박과 탈압박 구조가 명확히 짜여 있고 전개 시 상대 수비 라인을 넓히면서 그 사이 공간을 끊임없이 공략하는 리듬이 살아있다. 반면 후지에다는 공격 전개에서의 창의성이 떨어지고 수비 시 커버링 타이밍이 반복적으로 늦으며 전체적으로 라인 간격과 반응 속도 모두에서 템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가시마 바렌나가사키 분석. 홈팀 가시마는 포메이션은 4-4-2이며 레오 세아라는 박스 안에서 한 템포 빠른 피니쉬와 몸싸움으로 상대 수비를 끌어내는 핵심 자원이다. 마츠무라는 측면을 완전히 장악하며 크로스 타이밍과 컷백 속도에서 눈에 띄는 우위를 보여주고 있다. 후나바시는 이선과 최전방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수비 전환 시 커버, 라인을 정돈하는 중추 역할을 맡는다. 가시마는 템포가 분명한 팀이다. 느리게 끌다가 빠르게 뚫는 전개가 반복되며 중앙과 측면을 오가며 공간을 벌리는 구조로 상대 수비 조직을 계속해서 흔들고 있다. 원정팀 후지에다는 포메이션은 3-4-3이며 후안마 델라도는 공격 전개에 집중하지만 수비 복귀 타이밍이 지나치게 느리다. 마테우스 제주스는 연결 능력은 있으나 강한 압박에 쉽게 볼을 놓치는 불안한 모습을 반복 중이다. 아베는 왕성한 활동량을 갖고 있지만 위치 선정이 불안하고 커버 범위도 지나치게 좁은 편이다. 나가사키는 3백 구조 자체가 조직적이지 못하며 커버 타이밍과 공간 대응이 전반적으로 느려 측면에서 볼을 내주고 중앙에서 2차 볼 대응에 실패하는 전개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 가시마는 포백 뒤쪽을 촘촘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이선과 측면의 속도를 살려가는 패턴이 정착돼 있다. 레오 세아라 중심의 피니시, 루트와 마츠무라의 측면, 오버래핑은 세컨볼 대응까지 연동돼 이협적이다. 반면 나가사키는 3백 내 커버 리듬이 무너져 있고 압박 이후 전환 타이밍이 계속 지체되고 있다. 전체적인 흐름에서 템포, 조직력, 응집력 모두 나가사키는 한 박자씩 늦다.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 오늘 하루도 의미 있는 배팅해봅시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조합이 힘드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무료로 최종 조합 공유해드립니다. 모두 감사합니다.